정당의 그것도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그것도 베트남에 당대표가 왔는데 정말 도른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이제 본래 이제 그러던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도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회가 어찌됐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약자입니다. 정말 저는 제가 그 TV를 잘 보는데 과거에 가장 그래도 열심히 봤던 게 그 이주 다문화 가정 며느리들 나온 이야기들. 근데 특히 EBS에서 하면 이제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며느리 고향 가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이 베트남에 가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같이 한 이야기들, 또 이제 국내에 사는 이야기들 KBS에서 옛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참 저는 짠하게, 정말 짠하게 보면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또 우리 사회가 저분들을 좀 안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이해찬 대표께서 또 그분들 들으면 참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도 뭐 벨라 와이님께서 무의식이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무의식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에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은 또 막 이제 방패막이를 치고 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쌀국수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였어요. 베트남 쌀국수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 이러면서 신부도 여성도 베트남 여성이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쌀국수하고 베트남 여성을 등가로 같은 위치에 둔 겁니다. 그래, 인권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 딱 잡고 있으니까 인권 우습게 알고,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 더 우습게 알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쌀국수하고 베트남 여성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양국의 뭐 우호 관계 운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이해찬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해찬 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착하고 이 참 베트남 여성들이 뭐 이렇다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른바 매매혼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데 가보면은 가슴이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아파요.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말 잘 듣는 베트남 신부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플랜카드가 현수막에 걸려 있으면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세 번째, 아니 그렇게 당대표가 여성을 그렇게 우습게 알는 발언을 했는데 이 민주당에 맨날 페미니스트니 윤 무슨 뭐 있죠.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뭐 성도 어머니 성 하고 이러는 여성들이 왜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손혜원은 어디 갔고 정의당은 어디 갔고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대표 물러가라 이러면서 시위해야 되고 앉아가지고 단식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어디 갔어요? 네, 그분들이요. 이재명 할 때도 김부선 씨하고 할 때도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정 씨 이야기 나올 때도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입 짚어 딱 잠그고요. 뭐 그 양반들이야말로 이제 자기들 말한 정의, 자기들 말한 인권이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대상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기예보 옛날에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했는데 이분들은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위주 여성들, 결혼한 여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여성들이 제일 많지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까이 온 그런 나라가 됐고요. 베트남에서 보면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에 가면요, 삼성의 핸드폰 공장이 베트남 수출액의 한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교육이 투자의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이 정말 인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의 우방이자 같이 가야 될 형제 국가죠. 그런데 이제 저런 정말 쓰라린 말, 그들에게 쓰라린 말을 했다가는 외교적인 엄청난 실수예요. 이해찬 대표가 저런 분이 당대표를 한다, 집권전에 당대표를 한다. 그건 아니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베트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스캔들도 있고 추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근신하고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호치민, 또는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식의 마인드로 여전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사죄한다. 또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우리가 전승국인데 우리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 같지도 않네 이랬던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글로벌하고는 완전히 반대는 이 로컬로 외교를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럽에 가서도 정말 유럽은 인권이 최고인데 거기 가서 진짜 발칸의 백정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김정은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이러니까 다들 기가 막히다. 어떻게 당사자인 저 나라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베트남 대표들 앞에서 이런 망언, 자, 진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 뭐 하는지, 여성 의원들 뭐 페미니스트 이런 거 금방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 이제 깝깝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한국의 좌파들이요. 베트남에 가서 이제 우리 뭐 여기 뭐 맹호부대 뭐 이런 우리 이제 월남전에 파병됐지 않습니까? 네. 전투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는 사과를 하러 다닙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지금 사과를 하러 오지? 우리는 사실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제 그 사람 중에서 일부를 한국에 데려또 기자회견을 시켜요. 그 좌파 언론에 막 나옵니다. 네. 우리 파병 군인들이 엄청난 제약을 저지르고 다닌 것처럼. 그러니까요. 엄청난 제약을. 사실 전쟁 중에, 물론 일부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탈선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군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 그것만 부각시켜가지고, 전쟁에서 일어날 상황의 하나를 부각시켜가지고, 미국도 그러지 않아요. 사실 진짜 베트남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건 미군이죠. 미국이 막 폭격을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그래? 게다가 이제 베트남은 자기들을 그렇게 공격했고 수많은 패자를 양산시켰던 미국에 대해서 지금 같이 손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미안하니까 베트남 사람들 왜 저래?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니네들하고도 잘 살고 원한다며 왜 옛날 가지고 이야기해? 우리 옛날 이야기하지 말자고. 우리가 옛날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응?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토에서 적폐청산의 이름하에 과거. 미래는 이 사람들에게 염두에 없습니다. 지금 뭘 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과거는 나의 정적을 제어하기 위한 과거일 뿐이고, 나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거일 뿐이죠. 참, 월남전 영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좌파들 맞습니다. 박준혁 씨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관에 있어서 저는 공정한 역사라든가 반듯한 역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가 참전했던 것은 미국과의 동맹으로서 우리가 참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에 뭐 용병처럼 돈 벌러 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은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지금 김정은이 그 못 같은 그 김정은이 백정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동맹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갔던 겁니다. 이렇게 자학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야말로 역사 왜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태위태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력이 북한보다 떨어졌습니다. 60년대.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데 일단 미국이 요청하니까 왜? 미국이 요청하면 또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6.25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같이 하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국군 무기 현대화 시켜달라. 그때 과거에 M1 소총하던 것이 M16으로 교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뒷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베트남전 우리 군한테 이제 M16이 막 소총이 되면 상당수를 빼돌립니다. 한국으로.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 미군이 무기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걸 몰래 빼돌려서 우리 전방에 배치를 했어요. 왜? 우리는 M16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M1 6.25 때 쓰던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안보를 지켜왔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베트남전에서 많은 우리 군인들이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제약으로 따지는 거, 좌파들. 자,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 국가를 안다면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박준영 님이 노회찬에게 훈장을 추사한다는데, 참, 저희가 지금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네. 그런데 결론을, 나중에 그 얘기도 해주세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노회찬 전 의원한테 미안한 거죠. 지금 이 정권이. 왜 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정권을 교체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됩니다. 네, 파헤쳐야 됩니다. 그 문제는 더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과거 여당, 지금 야당을 뒤흔들었던 모 의원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여파 생각해 보십시오. 뭐 현직 총리가 뭐 날아가 버리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정권만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되고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진짜 몸을 던져서 나 하나 죽겠다 이런 각오를 싸워야 그럼요. 됩니다. 네. 노무현 정권을 바꿨을 때 그런 각오로 저도 싸웠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런 각오로 싸우는 인간들이 있는지 네. 정말 저도 세금이 아깝고 자유한국당을 보면 너무너무 더 속상합니다. 정말 물갈이해야 됩니다. 원내대표 정말. 선거하는 거 그 모양새를 봐도 아 정말 아유